네, 3장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학종에 대해서, 특히 탄소와 결합하는 화학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친전자체 그리고 친핵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학 반응식이나 아니면은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게 될 친전자체 친핵체는 무엇이냐? 한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무엇이 중심이에요? 여기 있듯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친전자체 또는 친핵체라고 부여를 할 수 있고요. 한번 봅시다.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죠. 부족한 화학종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과 결합하여 활전자계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화학종을 친전자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수소와 같이 전자가 부족한, 전자를 많이 포함하지 않은 화학종들이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과 결합하려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 화학종들을 친전자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전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들은 친전자체다. 그렇다면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은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과 결합하여 8전장계를 이루려 한다. 그쵸?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이러한 화학종들은 일반적으로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과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핵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은 전자가 많은 화학종과 결합하려 하기 때문에 친전자체, 전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은 전자가 별로 없는 화학종과 결합을 한다. 부족한 화학종과 결합을 하려 한다. 그래서 친핵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전자의 반대말은 친핵이라는 거죠. 이 개념으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냐,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냐를 가지고 풍부한 화학종은 친전자체, 부족한 화학종은 친핵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친전자체는 수소, 그리고 대표적인 친핵체는 질소, 염소, 브롬, 요드,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겐 원소들이죠. 7종. 활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전자가 부족한 수소 같은 친핵체를 표방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서 이제 특별한 예로 탄소 라디칼이나 또는 탄소 양이온 이런 경우는 라디칼 홀전자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탄소 양이온은 전자를 준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보다 전자 숫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라디칼이나 탄소 양이온은 활전자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다?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요. 전자체다. 그리고 탄소 음이온. 탄소 음이온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받아서 전자를 추가로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균일 분해가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서 간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한쪽에 전자가 잉여로 들어가게 되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부족한 아이들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친핵체가 되는 거죠. 오케이? 탄소 라디칼, 탄소 양이온은 친전자체. 탄소 음이온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친핵체라고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혼성화도, sp의 혼성화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십시오. 탄소가 8전자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은 sp3예요. p오비탈 3개가 다 참여하는 상태. 탄소 음이온은 원래 탄소가 가지고 있는 탄소에 전자를 하나 더 가져와서 8개를 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전화로 표현이 되고요. 이 친구는 전자가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핵체 또는 염기라고 표현을 하고, 혼성화는 다 참여했으니까 sp3. 밑에서부터 얘기했어요. 나머지 봅시다. 그러면 탄소 라디칼은 홀전자.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예요. 7개 전자.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p오비탈은 하나 부족한 sp2. 전자가 어때요? 부족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친전자체. 카벤도 동일합니다. 카벤.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다 해서 6개입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죠. 전자가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좋아하겠죠. 친전자체. 탄소 양이온. 양이온이라는 의미는 전자 하나가 다른 쪽으로 이동되었거나 뺏긴 상태. 그러니까 양전화 상태는 마이너스 전자 하나 해서 탄소 주위에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 라디칼, 카벤, 탄소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덜 갖고 있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많은 화학종을 좋아한다. 친전자체죠. 음이온 탄소, 잉여의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들어왔다. 총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게 된 상태죠. 8전자 규칙을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성화에 참여한 p오비탈은 모두 3개 다 참여했고요.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원소를 좋아하죠. 이런 상태를 친핵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부족한 화학종을 친전자체, 풍부한 화학종은 친핵체라고 구분지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히 요약해드리면 전자가 부족해진 이유는 주었기 때문이에요. 전자를 주고 양이온화된 거고요. 전자를 받고 음이온화된 겁니다. 전자가 풍부한 상태, 전자가 부족한 상태. 부족할 때는 친전자, 전자가 풍부할 때는 친핵. 오케이. 다음은 이제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겠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이랑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각 단계별로 변화하는 과정, 경로, 속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를 다 설명을 한 거죠. 앞에서도 봤듯이 뭐 UV를 쬐준다든지 아니면은 열을 가한다든지 기타 등등 H2, SO4 같은 황산을 처리한다든지 화학 반응의 방향, 조건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한 게 바로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기반응의 형태는 메커니즘 기준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협동반응 concerted reaction에서
출발물에서 생성물로 곧바로 전환이 되는 반응. 단일 반응이란 소리죠. 한 단계 협동 반응. A에서 B로 반응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쵸? 다이의 엘더 앞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첨가 반응의 예로 나온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한 단계 협동 반응이라고 하고요. 다단계, 나머지 다단계겠죠. 한 번이 아닌 두 단계 이상의 반응을 거쳐서 생성물을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들은 단계가 한 단계인 경우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반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반응이 원래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이 생성물을 형성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중간체라고 불리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간체라 불리는 불안정한 생성물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반응물이 중간체를 거치고요. 이 반응 중간체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로 빨리 변환을 하려고 하죠. 오케이? 이러한 여러 개의 반응을 거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단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친핵성 취환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친전자성 취환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염소를 취환하는 반응이에요. OH하고. 근데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OH와 H의 중간 형태, 양이온 산소를 갖게 되는 중간 형태를 띠게 되고요. 요 중간 양이온 형태에서 음이온과 결합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양이온 탄소는 홀전자 또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예요.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요.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이 양이온 탄소에 전자가 염소로 간 거니까요. 전환된 상태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하튼 한 번에 일어나는 반응, 한 단계 협동 반응, 여러 번에 거쳐서 일어나는 반응, 다단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조건 중에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를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유기 반응과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기 반응에서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로 정량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에너지 변화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모든 화학 반응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유기 반응, 화학 반응은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계산해내는 팩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 결합 해리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 결합이 해리 끊어지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델타 H 제로라고 표현하고요. 공유 결합이 균일 분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홀전자, 홀전자를 균등 분해 또는 균일 분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해리 에너지 델타 H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결합이 일어나거나 끊어질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고요. 결합이 끊어질 때 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델타 H0. 공유 결합이 균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들이 공유 결합은 이 결합 에너지, 해리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결합이 끊어질 수 있는 거죠. 델타 H0.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킬로칼로리 퍼 몰, 킬로줄 퍼 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저희는 대부분 이제 이 킬로칼로리 퍼 몰로 해서 델타 H0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수소와 불소, 염소, 브롬, 요드, 그리고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OH, 수소 결합이죠. 결합 해리 에너지는 각각 136, 103, 88, 72.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7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 사이즈가 작은 7쪽 원소.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가 크다? 전기 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결합은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소가 결합 해리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요오드로 갈수록 작아졌었어요. 그리고 OH, 수소 결합이 꽤 강한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을 크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 결합이 어떻다?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결합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원소들 간의 결합, 수소와 수소 간에는 이것도 104, 불소 38, 염소 58, 브롬 46, 요오드 36. 염소가 굉장히 강한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갖고 있죠. OH 51. 수소가 상당히 높은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요. 단일 결합 물질 중에서는 네, 전자 껍질이 오비탈이 첫 번째 주기에 포함되어 있죠. 굉장히 원소와 원소 사이가 근접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저렇게 높게 나타나죠. 오케이? 델타 H0 결합 해리 에너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소와 원소 간의 결합이 끊어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제 알킬기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결합 해리 에너지들이에요. CH3H, CH3, CH2의 H 쭉 결합 해리 에너지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물론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더 강한 원소 결합을 이뤄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수소는 더 강한 결합 해리 에너지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평면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높은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결합에 수소가 붙어 있는 상태.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킬기와 알킬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게 알킬기죠, 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합니다. 알킬기와 알킬기 사이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그러면은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
다중 탄소 결합이죠. 결합 해리 에너지는 커진다. 할로젠 원소하고의 결합 해리 에너지예요. 앞에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알킬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소가 가장 큰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원소 사이즈가 결합을 더 많은 원소와 해서 분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폭 결합 에너지, 해리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쵸? 알킬기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많이 달라지진 않죠. 서로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정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3개건, 2개건 또는 하나건. 공유결합이 끊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OH, 수소결합 가지고 있는 형태죠.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2개 가지거나 3개 가지거나. 결론적으로 이 알킬기보다는 뒤쪽에 무엇이 결합되느냐가 결합하는 주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는 결합 해리 에너지의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결론적으로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결합이 강하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센 결합일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가 당연히 커지게 되고요. 결합의 길이가 짧을수록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소, 첫 번째 주기에 있던 수소, 두 번째 주기에 있던 7쪽의 불소,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큰 상태죠. 그러니까 결합이 짧을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크다. 단일 결합보단 이중결합,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 주기율표에서 아래 주기로 갈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위에 있는 내용과 서로 공유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원소와 원소 사이에 결합이 강할수록 커진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입니다. 이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반응이냐 또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냐를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합이 일반적으로 끊어질 때는 결합 해리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결합이 연결될 때는 그 반대로 열을 내보낼 겁니다. 그 논리를 기억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체들을 소화를 시켜서 분해할 때 에너지를 사용해서 끊는단 말이에요. 가수 분해 반응할 때 그냥 물을 넣어준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합이 끊어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양의 에너지. 이러한 상태를 무슨 반응?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결합 해리 에너지들이 다 양으로 표현됐었죠. 결합이 끊어질 때 흡열 반응. 따라서 균일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결합이 생성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음의 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죠. 내놓는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거를 뭐의 양의 값, 뭐의 음의 값으로 나타납니까? 뭐였어요? 결합 해리 에너지가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열을 방출, 열을 흡수, 흡열 반응, 열을 방출, 흡열, 방출,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거를 뭘로 판단한다? 결합 해리 에너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수많은 결합 해리 에너지들이 끊어질 때는 양의 값으로 흡열 반응으로 표현할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델타 H0가 마이너스 93이다. 그러면 이거는 발열 반응이죠. 결합을 생성할 때. 결합이 생성되는 반응이냐 또는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이냐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로 수소가 균일 분해할 때 104kcal가 필요합니다. 분해할 때. 흡열 반응이고요. 결합이 생성될 때는 104kcal/몰을 방출하죠.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은 플러스 값으로 표현하고요. 끊어지는 흡열 반응. 그리고 결합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내놓는 거예요.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발열. 결합의 생성은 발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형태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양의 값, 음의 값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름하여 뭐예요? 이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내용.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